어쩌다 발견한 하루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스리고등학교 2학년 은단호는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인데요. 단발이 잘 어울리는 새침한 외모를 갖고 있죠. 완벽한 것 같은 그녀에겐 딱 한 가지의 약점이 있는데요. 여러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 중인 선천성 심장병이죠. 단호에게는 10년간 지고지순한 짝사랑을 이어온 그녀의 약혼남 백경이 있는데요. 요즘 따라 단호는 심적으로 큰 변화가 생긴 건지 백경을 봐도 심장이 떨리지 않죠. 그러던 중 단호는 스리고 급식 배식원인 진미채로부터 놀라운 진실을 듣게 되는데요. 진미채는 단호와 친구 도화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순정 만화 비밀 속의 세상임을 알려줍니다. 진미채는 만화 속 세상의 스테이지와 섀도우에 대해 단호에게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스테이지는 순정만화 비밀의 주요 공간으로 정확히 작가의 의도대로만 사건이 일어나며 캐릭터들도 작가가 적은 대사만 말하고 그려진 대로만 행동하며 이 모든 게 캐릭터들의 자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죠. 만화 속 세상의 섀도우는 작가가 그리지 않은 장면이나 공간들을 의미하고요. 자아를 가진 만화 속 캐릭터들이 주어진 대사나 콘티 이외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죠. 자아를 가진 캐릭터들만이 섀도우에서의 일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캐릭터들이 섀도우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결국은 작가의 스테이지에 원래대로 돌아가죠. 단호는 만화 비밀 속 자신이 주인공이나 서브 여주도 아닌 의외 기타 등장인물인데다가 자신의 모든 대사와 행동들이 만화의 여자 주인공 여주다와 남자 주인공 오남주를 위한다는 사실에 절망하는데요. 반드시 자신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며 어떻게든 스테이지 속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만 전부 수포로 돌아가죠.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는 연약한 여주인공 여주다를 계단에서 밀친 단호의 친구 신세미로 인해 단호는 계단에서 크게 넘어져 거의 추락하는데요. 진미채 말이 맞아. 역시 아무것도 바꿀 순 없어. 그런데 그녀의 뒤에 있던 남학생이 등으로 그녀의 등을 받은 뒤 단호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받치며 단호를 보호해주고 만화의 콘티가 바뀌어버리죠. 단호는 이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그 남학생을 미친 듯이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그 남학생을 마주치죠. 단호는 그 남학생이 자신과 같은 반이며 이름도 없는 단역이라 13번이라 불리는 걸 알게 됩니다. 단호는 13번을 계속 쫓아다니며 자기 이름을 알려주죠. 단호는 13번에게 자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스테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항상 자기 이름을 말해주게 되죠. 단호는 콘티가 바뀌는지 확인하려고 섀도우에서 자신이 본 콘티를 말해주고 스테이지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걸 눈으로 확인합니다. 단호는 수학여행 명단에 13번이 없는 걸 보고 화를 내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13번을 찾아다니고요. 바닷가에서 만난 13번에게 이번에도 콘티의 내용을 알려주죠. 이후 단호는 담력 시험에서 약혼자 백경과 짝이 되는데요. 만화 속의 대사를 듣고 버림받게 되고요. 만화 내용대로 소리를 질러서 여주다와 오남주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죠. 스테이지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유를 모르게 계속 진행되는 스테이지에 단호는 결국 길을 잃게 되고요. 혼자 두려워하다 얼떨결에 만난 13번을 따라서 숲속을 걷게 되죠. 단호는 13번을 따라간 깊숙한 곳에서 붉은 꽃이 가득한 곳을 발견하게 되고요. 13번에게 진솔한 얘기를 하죠. 단호는 콘티를 바꿔준 덕분에 자신의 하루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 13번에게 하루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한편 도화는 단호의 병세가 나빠지고 있는 것에 안타까워하는데요. 정작 단호는 하루에게도 자아가 생긴 걸 알고 기뻐하죠. 단호는 하루에게 스테이지와 섀도우의 개념을 알려주고 도화를 소개해줍니다. 스테이지에서 단호는 백경에게 파원을 선언하고요. 스토리가 바뀐 것에 기대감을 갖게 된 단호는 이를 진미채에게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진미채는 이야기를 틀어지게 하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요. 이에 단호는 나도 살고 싶다면서 반발하죠. 진미채는 하루랑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자꾸 변형시키면 하루 손에 있는 흉터에서 고통이 생기고 이 고통이 점점 심해질 거라며 더 이상 단호에게 호감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하루는 이 협박을 듣지 않죠. 한편 스테이지에서는 호감 표현에 서툰 남주가 오늘도 주다를 불편하게 하는데요. 남주는 자신에겐 어색하게 구는 주다가 도화는 스스럼 없이 대하는 걸 보고 질투를 느끼죠. 이후 남주는 자신의 생일을 며칠 앞두고 생일 파티를 연다면서 반 친구들을 초대하는데요. 단호가 만화책을 통해 미리 본 생일 파티의 내용은 남주가 주다에게 공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바꾸고 싶은 단호와 섀도우에 있을 때마다 자기를 모름에도 질투하는 백경에게서 단호를 지키고 싶은 하루, 그리고 주다를 짝사랑하는 도화. 이 세 명은 힘을 합쳐서 이야기를 바꿀 작전을 꾸밉니다. 생일 파티장에 있는 백경의 눈에 단호는 오늘도 하루라는 애랑 붙어 있는데요. 단호에게 늘 툴툴대는 백경은 사실은 단호에게 연민과 호감을 갖고 있는데요. 정작 단호는 하루만 바라보기에 백경은 오늘도 하루와 기싸움을 벌이죠. 그런데 친구 도화는 단호 편만 대니 백경의 기분이 상하죠. 파티장에서 하루는 웨이터 옷을 훔쳐 입고 남주에게 음료를 쏟은 후 도화에게 신호를 주는데요. 도화는 주다를 데리고 파티장의 구석으로 가죠. 스테이지가 시작되고 도화가 주다에게 고백하고 남주가 이 광경을 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바뀌는데, 원래 이 에피소드의 결말은 남주가 주다에게 공개 고백하는 것이었는데 백경이 단호에게 고백하는 결말로 바뀌어 버렸죠. 도화의 고백에 주다는 친구로만 남자며 거절했으니 만화의 내용이 바뀌었지만 결국 자아를 가진 3명,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말이 돼버리고 말았죠. 생일 파티 다음 날, 진미채는 소식을 듣고 하루에게 단호를 막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죠. 그리고 남주는 도화를 자신의 일진 모임 A3에서 제명합니다. 자아를 가진 삼총사 단호, 하루, 도화는 섀도우인 음악실에 모이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좀 무섭지 않냐? 뭐가? 이 세계가 만화라는 게 말이야. 작가가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하루아침에 순정 만화에서 공포로 장르가 바뀔 수도 있고 주연이 엑스트라가 될 수도 있는 바닥이잖아, 여긴. 왜? 너 A3 제명된 것 때문에 그래? 상관없잖아, 그런 유치한 걸로. 너 많이 아프냐? 빨리도 말한다. 하나가 변하면 다른 것들도 변해버려.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다. 뭐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단 하나 안 변하는 게 있지. 뭔데? 여주다를 좋아하는 내 마음. 야, 방금 멘트 훌륭했다. 퍼펙트. 여주다 좋아하는 거 섀도우에서라도 끝까지 해보란다. 그럼 아무리 작가라도 우리 마음까지 바꿀 순 없지. 쟤 오늘 왜 저러냐? 그러게. 단호와 도화의 죽이 잘 맞는 절친한 모습에 하루는 폭풍 같은 질투심을 표출하죠. 이후 심장병 증세가 더 나빠진 단호는 죽고 싶지 않고 하루를 보고 싶다 느끼고 그를 향해 달려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단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죠. 하루는 우리에겐 우리만의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29의 은단호도 곁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단호는 학교에 있는 오래된 나무가 300년이 됐다면서 10월 10일에 거기서 만나자고 약속하는데요. 하지만 10월 10일 단호는 병원에서 눈을 뜨죠. 하루는 홀로 기다리고 병원에서의 시간은 계속 흐르죠. 하루는 스테이지가 끝날 때마다 병원으로 달려가려 하는데요. 매번 도착하기 직전의 순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버리고 둘은 만나지 못하죠. 이렇게 10월 31일이 되었고요. 단호는 운명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주어진 짧은 시간만이라도 하루와 함께 있고 싶죠. 단호가 하루에게 달려나가고 심장 경보가 울립니다. 두 사람은 어렵게 마주하고 하루는 좋아한다고 고백하죠. 단호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맞추고요. 아, 미안. 하루는 단호를 당겨 첫 키스를 하고요. 단호의 경보 소리가 계속 울립니다. 드라마 마지막 회, 비밀 만화책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하루는 만화 비밀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데요. 만화의 작가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지우고 있었죠. 하루는 단호도 이를 목격할까봐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데요.
잃었던 기억을 찾고 건강도 좋아진 단호가 앞으로 20살이 넘어서도 하루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루의 이름표가 지워지고 출석부에도 하루의 이름이 사라지죠. 다른 많은 아이들의 이름들도 사라져버렸어요. 곧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남겨진 단호가 슬퍼할까봐 여기저기에 흔적을 남기죠. 집도 가족도 이름도 없던 무소유의 단역 캐릭터라 단호가 그렇게나 원하던 커플템으로 알록달록 색종이 목걸이를 선물하죠. 좋다는 거지? 야, 너가 그렇게 쳐다보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잖아. 단호가 입술을 쭉 내밀어 뽀뽀하려 하자 하루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단호를 흐뭇하게 바라보는데요. 뭐야, 왜 웃어? 너 눈 떴지? 아, 뭐야! 너 왜 우는데, 진짜! 너 이제 다시는? 치, 됐어! 하루는 토라져서 가버리려는 단호를 돌려 세우죠. 다시 해줘. 단호가 하루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하루가 비스듬히 고개를 숙이며 다가와 아름다운 키스신을 완성하죠. 이렇게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 많은 사랑을 받은 몇 장면 소개했어요. 이 드라마의 주 시청 연령층이 10대, 20대이고 저녁 9시라는 애매한 시간에 방송됐기 때문에 시청률이 5% 미만으로 낮게 집계됐는데요. 대신 화제성은 엄청 높아서 주간 화제성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유튜브로 정주행하면서 흥미로웠던 점은요. 외국 시청자들은 타이틀롤인 남자 주인공 하루를 맡은 로운 배우의 팬이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툴툴대는 츤데레스러우면서도 서툴고 어설픈 진심이 느껴지는 서브 남주, 백경 역을 맡은 이재욱 배우의 팬이 많고 화제성이 높다는 점이었어요. 지금 예전보다 더 높은 인지도를 갖고 커리어를 쌓아온 배우들의 5년 전에 파릇파릇한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었고요. 주인공 김혜윤 배우는 스카이캐슬의 예서, 어하루의 단호에 이어 현재 방영 중인 선제업고 튀어의 임솔까지 10대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서 청춘물 장인으로서의 저력을 증명하고 있죠. 지금의 성인 배우들 중 고등학생 연기를 가장 잘하는 배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는 10대, 20대 분들과 순정만화 장르의 웹툰을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드라마 상속자들, 꽃보다 남자를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한국 드라마 이야기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분위기를 담은 영상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려요.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